네, 정보시스템 감리 총괄 업무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착수계 제출을 위해서 총괄분들은 감리 사업 수행 계획서를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렇게 수행 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그 주관 기관에 저희가 이제 계약이 되고 나면 바로 이제 착수계라는 걸 제출합니다. 계약서를 받아서요.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착수회를 내는데요. 물론 이 나머지 것들은 이제 회사의 관리팀이나 뭐 경영관리실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죠. 근데 이제 한번 어차피 자기가 이제 총괄로서 자기가 맡은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내용이 문제가 있는 한번 제출 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는 물론 이제 관리팀에서 하시지만 이런 것 도대체 착수계라는 게 뭐고 어떤 형태로 이걸 내는지는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 착수계 낼 때 좀 그 내는 산출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긴 한데요.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공문이죠. 항상 이제 문서로 주관기관에 뭘 제출하거나 그럴 때는 원칙 기본적으로 다 공문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공문 없이 그냥 문서만 달랑 보내는 경우는 없죠.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착수계 같은 경우도 자기 회사의 이제 공문 양식에 의해서 쭉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뭐 제목 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뭐 착수계 제출한다 하고 이제 여기 별첨들 착수계에 내야 되는 이 산출물은 약간씩 다릅니다. 다른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근데 회사에 항상 공문에는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문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건 공문은 여러분들이 하여튼 간에 각 회사별로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요. 이제 문구 같은 건 좀 이제 보시면 되죠. 이런 식으로 쓴다. 이런 식으로 공문에서는 쓰는구나. 문구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이제 착수계죠. 보통 이제 착수계라는 게 양식이 보통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습니다. 이것도 뭐 다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여기 보면 그 표준 아마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표준 그걸 이제 따르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사업명이라든지 이제 계약번호, 뭐 계약 연월일부터 금액, 기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여기 이제 착수계에 또 이제 붙여야 되는 거가 보면 뭐 책임계, 수행계획서, 산출내역서, 청렴서약서, 보안서약서 이렇게 4개 되어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 직인을 찍어서 착수계라는 건 한 페이지 만들고요. 이거의 실제 내용들은 여기 이제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업 책임자계라는 건 결국 이제 이 사업의 총괄, 감리 총괄을 맡으신 분의 정보를 내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뭐 이 사업의 계약번호 이건 똑같고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자계를 제출한다. 해가지고 이제 실제 여기 책임자는 결국 총괄입니다. 감리 총괄분에 대한 이름하고 이제 이런 것들 있고요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업 책임자계는 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수행계획서는 제가 이제 뭐 보여드렸으니까요. 요거는 이제 기존에 했던 대로 이제 내시면 되고요. 산출 내역서라는 거는 이제 그 금액이겠죠.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낙찰받은 금액을 이제 내역서를 만들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이제 일부러 뭐 한 1억이다 라고 이제 투입은 뭐 이렇게 된다 하고 뭐 가정을 했고요.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직접 인건비 항상 이게 여러분들 그 내시는 법 알죠? 이렇게 직접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고요. 거기에 재경비, 기술료 이렇게 3개가 이제 항상 세트입니다. 근데 이 산정하는 내역은 일단 직접 인건비를 산출한 다음에 재경비는 항상 직접 인건비의 110%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기술료는 이 직접 인건비와 이 재경비를 더해서 곱하기 0.2%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감리비는 이 직접 인건비하고 그거의 110%인 재경비,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친 거에 0.2%인 기술료 해서 이런 금액이 산정하게 되어 있죠. 이제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이제 10% 붙이게 되면 금액이 나오고요. 보통 이 할인율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감리비를 산정하게 되면
이 금액을 초과할 수 있겠죠. 저희 낙찰된 금액. 예,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할인액에서 빼서 결론적으로는 이 금액에 이제 낙찰 금액에 이렇게 맞추게 되는 겁니다. 예. 뭐 이 금액은 좀 안 맞습니다. 제가 뭐 예를 든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라는 걸 아시고, 하나 더 알 게 이제 그 인력 구분할 때 여기 보시면,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등급이 있었다고 그랬죠. 뭐 중급, 뭐 특급, 그 다음에 기술사 이렇게 뭐 등급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폐지됐습니다. 이제 IT 감리 등급, IT 감리입니다. 다 단계 감리원들은 뭐 급에 상관없이 IT 감리에 이렇게 해서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. 뭐 이제 이런 뭐 기술자라든가 뭐 테스터 이런 분들은 뭐 이런 단가로 지금 하겠습니다.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건 저기 소프트웨어에 그 산업협회인가요? 가면은 이런 업무별로 다 단가들이 있는 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입 뭐 맨데이 등등 해서 요 시켜서 이게 산출 내역서를 이제 만드셔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. 근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양식이죠. 청렴 서약서는 이제 청렴을 지키겠다 뭐 그런 겁니다. 뭐 부패 없는 이런 거 해서 당연히 지키겠고 이런 거 당연히 지켜야겠죠. 요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지킨다는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안사약서는 이제 개인 감리원들이 이제 저희가 그 수행사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뭐 무단으로 이제 나중에 공포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. 그래서 혹시 문제가 되면 다 책임지겠다 뭐 이런 겁니다. 읽어보시면 결론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. 이거 잘 보셔야 돼요. 결론적으로 어떠한 또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한다. 위반할 때. 그래서 위반하지 마시고요. 이게 대표이사가 내는 거와 약간 좀 다르네요. 대표이사가 내는 보안서약서는 이런 형식이고요. 일반 이제 감리원들이 내는 양식은 약간 다릅니다. 여기 보시면 뭐 근데 여긴 약간 다르죠.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겠다. 이런 거 보시고 약간 이제 대표이사보다는 약하죠. 대표이사는 되게 강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안서약서를 내시는 거고요. 이런 거 내실 때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쓰시면 안 됩니다. 이 아래 거는 그 주관기관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 위에 거만 써서 제출하게 되면 뭐 받아서 여기 이제 사인해서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. 뭐 이거를 이제 원본으로 뽑아가서 직접 사인해서 저희가 또 다시 스캔해서 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요청서는 이제 필수는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제 제한한 거와 뭐가 변경이 될 수 있겠죠. 좀 상황이 바뀌어서 그럴 때 이런 걸 내게 돼 있어요. 요청서 양식은 이런데요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시스템에서 이제 인력 변경이 일어났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이똘똘해서 김지식으로 각 단계별로 이제 바꾸는데 이유는 뭐 감리일조 중복이다 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감리가 이제 7월 18일에서 뭐 이거였는데 이똘똘 수석이 이때 이제 어떤 사업 물론 이제 감리가 자기들이 맘대로 그 자기 법인들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. 사유가 뭐냐면 몇 가지 그 감리 법에 가면 있죠. 즉 주관기관이나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일정이 변경됐을 때 그때는 이제 일정이 변경되니까 당연히 감리원이 바뀌겠죠. 그래서 그런 사유입니다. 그렇게 이제 요청에 의해서 어떤 제약 조건에서 변경됐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중복이 돼서 바꿨다. 이똘똘해서 김지식. 중요한 건 여러분 저희 감리할 때도 항상 따지지만 동급으로 바꿔야죠. 뭐 제한할 때는 수석 감리원을 제한했는데 진짜 이제 변경할 때는 뭐 일반 감리원이나 아니면 뭐 감리원증이 없는 일반 뭐 이렇게 전문가로 바꿨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. 항상 동급을 유지해서 변경하시는 거 신경 쓰는 이게 사실은 총괄분들이 이제 이런 거 잘 신경 안 쓰게 되면 이제 뭐 관리팀에서도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막 인력 변경을 하다 보면 자기도 이제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수석 감리원인데 뭐 일반 감리원으로 막 변경한다거나 혹은 뭐 감리원증이 없는 사람으로 대체한다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총괄분들이 안 보시면 그냥 넘어가게 되겠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처리가 다 된 다음에 뭐 하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 이거 저희도 이제 혹시 이제 그 내부 그런 주관기관이 내부 감사할 때 뭐 이런 것들 감리의 등급이 뭐 낮아졌다거나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마지막 변경 이력에 대해서는 항상 또 중요한 게
저희가 제안서 제출할 때 인력에 대해서 어떤 걸 제출하죠. 예, 첨부 서류들. 그거를 동일하게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. 변경이 됐기 때문에. 예,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김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제안서 할 때 내는 양식에 의해서 예, 김지식의 이런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자격증,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렇게 자격증들에 대한 증빙, 예, 를 넣어서 제가 이걸 일부러 뺐습니다. 예, 이렇게 증빙을 넣어서 하여튼 간에 제안서 제출할 때 제출했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별첨 자료들은 다 예, 넣어 주셔야만 됩니다. 이걸 대충 해서 냈다가 또 나중에 또 막판에 이거 갖고 또 악유가 생겨요. 예, 당연히 뭐 내는 게 원칙인데 하여튼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꾸 누락될 때도 있고요. 좀 귀찮아서 안 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. 하지만 초기에 잘, 예, 좀 귀찮아도 잘 챙겨서 내시면 후환이 없습니다. 네, 오늘은 그 착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예, 하여튼 이 부분에서 이제 다 관리팀에서 하실 텐데 총괄분들은 이 수행계획서를 빨리 만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요. 예, 준비하고 있다가 계약이 되면 바로 요거를 관리팀에 이제 전달하셔서 착수기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뭐 꼭은 아니지만 이 착수기에서 한번 받으셔서 전반적으로 총괄분들이 한번 검토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이제 각 단계별로 이제 감리가 시작될 텐데 그 단계별로 요구, 뭐 설계 종료 이렇게 할 겁니다. 이제 어떤 요구하기 전에 그 요구사항 감리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해야 되겠죠. 예, 그리고 이제 사전 조사하고 나서 각 요구사항 단계 감리 계획서를 또 이제 단계별로 써야 됩니다. 예,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